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올해는 의대와 무전공 입학 정원이 늘어나고 대기업 연계 첨단학과 정원도 확대되는 등 유달리 이슈가 많습니다. 대입 수시는 원서가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이 중요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이투서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님, 상문고 박창욱 선생님, 세화고 정창욱 선생님께서 수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수시 드림, 합격 드림의 꿀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입니다. 앞으로 남은 100여일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합격 드림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분 선생님께서 PT 내용이 아마 자료집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봤더니 그 자료집에 그 지금 받으신 자료집이 두 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가 드리는 자료집이고 그거 말고 하얀색 바탕으로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뒤에 이제 우리 박창수 쌤이랑 정창수 쌤 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전체 내용 한번 보고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하실 부분은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잠깐씩 보여드리고 그냥 갈 거고, 원래 제가 맡은 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좀 강합니다. 수시 지원 로드맵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조금의 변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2부와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지원을 하실 때 대체로 수시 지원을 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관심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저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막 알아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부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낯서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오른쪽 방법으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관심대학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심대학에 전년도 입결 확인을 하시고, 그 전년도 입결 확인을 하시고 바로 이제 우리의 성적이랑 비교해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전년도 입결은 반드시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박창수 쌤도 언급하실 거고 뒤에 이제 정창수 쌤께서 의대 쪽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의학계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의학계열이 굉장히 변수이긴 하지만 의학계열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의학계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치는 여파 자체가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무전공 모집이에요. 근데 무전공 모집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무전공 모집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은 무전공으로 뽑는다 있지 않고 다른 학과,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공 모집은, 그러니까 의대 순수 증원은 순수 증원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원래 있는 정원에서 인원이 더 합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전공 모집은 원래 정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무전공으로. 그럼 원래 뽑던 인원보다 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모집 단위는. 따라서 전년도 결과와 올해 전년도 결과에서의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이 완전히 다른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전년도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년도 모집 요강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두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게 지원 가능 여부를 그 다음에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는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를 봤잖아요. 하나를 보고 위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심대학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관심대학을 찾아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거의 최대 단점이
통상적으로 3개, 많으면 4개 대학이 끝이라는 거예요. 지쳐서 더 못해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보고 나면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3개까지는 봐요. 그리고 4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학을 내가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5번째 정도 봐야 되는데 되면 애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네가 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네 대학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일 중요한 정시지원 가능군을 설정하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하고 저걸 바탕으로 대학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먼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학종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대학과 전형과 모집 단위 중에 뭘 먼저 정한 거죠? 학종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전형을 먼저 정한 거죠. 근데 뭐 우리는 무슨 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모집 단위를 먼저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학 전형이나 모집 단위를 먼저 정하시는데 이게 뭐 저주를 퍼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전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쳐요. 그러니까 못 간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전형으로 갈 거야? 종합 전형으로 갈 거야.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우리 아이의 내신과 뭐 우리 아이의 활동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딨냐라고 누군가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대학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대학이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대학만 계속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정한다는 거는 어떤 대학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A라는 대학에 전형이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교과 전형을 그 A라는 대학을 가기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라는 대학의 가전형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가전형에 갈 데가 없어. 그럼 나전형을 보고 나전형도 갈 데가 없어. 그럼 다전형을 보고 그럼 다전형에 갈 데가 있으면 여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대학은 보면 아무 전형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을 버리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대학이 우리 애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 희망 대학군을 먼저 선정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형과 학과를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형과 학과를 선정했으면 이제 전년도 입결을 보셔야겠죠. 예, 전년도 입결을 보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찍으세요. 예. 여기 뭐 나올 거예요. 예, 여기 뭐 나올 거니까. 예. 2번 찍으려면 귀찮잖아. 예. 저렇게 한 다음에 근데 뭐 선호로 하세요. 뭐 왼쪽으로 하시든 오른쪽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 보는 건 똑같죠. 예, 전년도 모집 요강과 올해 모집 요강을 보고 그걸 갖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를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수시 지원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안 나오죠? 네네. 저는 안 나와야 됩니다. 사진 많이 찍어 가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부탁드리건데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되는데 집에 가서 보세요 좀. 찍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찍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언제 하실 거냐? 이거는 수시 지원 시나리오를 짜는 건 8월 말에 할 거예요. 다시요. 수시 지원 시나리오를 짜는 건 8월 말에 하실 겁니다. 8월 말에. 그러니까 8월 말 이전까지 요걸 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갈 곳 말 곳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 그럼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출발을 하려면 저기 있는 정시 지원 가능군을 설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없는 곳을 쓰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쉬었는데, 그쵸? 2년하고 한 해 쉬고 올해 왔는데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이게 장소가 달라서 그런가? 이게 자 원래 이 얘기하면 되게 표정이 밝아지셔야 되는데 다들 별로 표정이 안 좋으네요. 이렇게 제가 설명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늘 이제 설명회 오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명회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설명회를 듣지 않고 우리 애가 원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적도 좋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러면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시 설명회 하면 만점자가 안 오는 거랑 똑같은 이치잖아요. 정시 설명회 하면은 만점자가 안 오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다가 갑자기 저 얘기를 딱 보시면 되게 행복해들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던지면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에 갈 수 없는 곳을 수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뭘 여쭤보냐면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는 아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럼 다 모른대. 그러니까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정시로 어디를 가는지를 여쭤보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정시로 못 가는 곳을 수시로 쓰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수시는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게 수시가 정시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위를 써도 결과가 똑같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쓴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를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보다 위를 쓰는 거하고 그냥 위를 쓰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정시 지원 가능 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 군이라는 건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대학을 저기로 갈 수 있는 곳을 쓰는 거고 저걸 먼저 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도 제일 먼저 저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어디 가서 시간과 돈 들여서 누구를 만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저걸 물어보셔야죠. 왜냐하면 저거는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경험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어땠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 저걸 어떻게 정할 거냐. 당연히 이때까지의 모의고사 결과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제 7월도 받고 나중에 이제 9월 보면 최종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9월 전에 9평 전에 절대로 원서를 확정하시면 안 돼요. 9월 모평까지 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결정을 하셔야지 그 전에 모든 걸 확정하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면 성적이 어때요? 우리 아이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올랐다 내렸다 해요. 이 분위기는 뭐죠? 모의고사 성적을 아예 모르세요? 그러니까 애들 성적은 일정하게 나오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7월 달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 정시지원 가능군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시지원 가능군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정시지원 가능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겠죠. 그래서 가능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집에 가고 애랑 얘기하면은 애가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 때려 죽여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빼면 이것도 빼는 거예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를 빼는 건 맨 위도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맨 아래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자, 저 상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아이는 이 정시지원 가능군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장. 수시원서 몇 장이죠? 아, 예. 더운데 말까지 시켜 짜증나시죠? 예. 예. 저 이제 앞으로 30분 더 할 거예요. 예. 뭐 박창수 님 앞에 계신데 죄송하긴 한데 뒤에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말 좀 하세요. 자, 저게 수시원서 6장이잖아요. 6장 중에서 여기서 한 장 쓰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블럭에서 한 장, 그리고 아래 블럭에서 한 장. 되셨어요? 네, 그럼 몇 장 남아요? 저 위에서 4장 쓰세요 그냥. 그 위에서 그냥 4장 쓰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쓰세요. 물어보면 기분만 나쁘지 뭘. 여기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 결국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카드로 쓸 건데 여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애는 여기가 한 20개 대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네, 20개 대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들 성적 편차가 크면은 저 안에 20개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를 어떻게 골라?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잖아요. 네. 애한테 20개 대학 목록을 뽑아주세요. 애가 기가 막히게 하나만 남길 거예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댈 거예요 아마. 뭐 여기는 재단이 안 좋대부터 시작해서 멀잖아, 뭐 학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남으면 하나 아니면 안 남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거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정시지원 가는 군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정시지원 가는 군이다.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생각한 대학 서열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는데 정시지원 가는 군이 여기다. 그럼 제가 여기다 몇 장 쓴다 그랬어요 아까? 한 장. 여기 한 장. 그렇죠? 한 장이나 2장. 여기에 한 장이나 2장. 그러면 저기 2장 쓰고 정시지원 가는 군에 2장 쓰고 밑에 2장 썼어요. 그럼 몇 장이 남은 거예요? 2장 남았고 여기 한 장 쓰고 여기 2장 썼어요. 그럼 몇 장이 남은 거예요? 3장이 남은 거고 여기 한 장 한 장이면 4장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저 위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뭐 아빠 술 한잔하고 오셔가지고 야 인생 뭐 있어? 질러 뭐 이러면 그러면 여기 위로 그냥 다 뭐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위로 6장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장도 안 써도 된다니까. 여기 위로 6장 써도 된다고. 그건 집에서 결정하는 거지. 아빠가 책임진다는데. 그러니까 여기 6장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위에 6장 쓰는 거하고 이걸 정해봤을 때 여기보다 위로 6장 쓰는 건 다르다고요. 해보세요. 나중에 달라요. 2개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뭐 어디 가서 뭐 용한 데 가서 봤더니 뭐 집에 삼자 꼈다. 그러면 뭐 3장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집이 다 결정하는 거죠.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빨리 깨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님들 대학 가실 때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 갈 때는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원서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원서에 학교장 직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이 그 학교장이 안 찍어주겠지. 담임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학교장을 이렇게 툭 찍겠지. 그러니까 담임이 안 된다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원서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은요 그냥 집에서 카드로 써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도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해주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학교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거를 다 맡기시지 말라고. 네가 붙는다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원서를 쓸 때 지금 순서를 잘 보시면 제가 순서를 어떻게 갔냐면 여기부터 결정하고 여길 결정하고 남은 거를 저 위에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쵸? 저걸 언제 할 거냐? 9월 모평 이후에 할 겁니다. 최종 결정을. 그래서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순서요. 다시 순서. 지금은 수시 지원 희망대학을 먼저 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이 6개가 있으면 안 되고 6개보다 많아야 돼. 지금 시기는 7월 말까지는 6개보다 2배 이상 많아야 돼요. 대학이. 그래서 2배 이상 많은 대학 중에 하나씩을 뭐 하는 거예요? 지우다 보면 나중에 몇 개가 남는 거예요. 6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실 때 여기서 2개, 4개, 2개, 4개, 4개, 8개. 제가 순서를 잘 보십사 부탁드렸잖아요. 2개, 4개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밑에 2개, 4개를 결정하신 다음에 저 위에서 4개, 8개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일 많으면 16개고 그렇죠? 네. 최소 8개가 넘죠. 최소 8개가 넘게 존재하는 것에서 16개까지 중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보고 전형과 학과를 선정을 하고 그 전형과 학과를 당연히 올해 모집 요강 보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년도 입결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입결 확인을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뭔지 되셨죠? 그러니까 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저거를 관심대학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 성적으로 출발해가지고 저렇게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일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결과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입결은 뭘 봐야 되느냐? 그럼 이게 이제 어디가 입결이에요? 어디가 입결이 오늘 바뀌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어디가 입결이 오늘 재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뭐 하나 때문에 재공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월요일 이후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에서 뭐부터 보시는 거냐면 이거부터 보시는 거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50% 컷과 70% 컷. 저걸 제일 먼저 보실 거예요. 보시는 건 좋은데 저기서 50% 컷, 70% 컷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상대적인 높낮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학 안에 어느 학과가 어느 모집 단위가 제일 높고 어느 모집 단위가 제일 낮은지,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모집 단위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얘는 2.7이면 되고 2.8이면 안 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상중하로 나눠서 모집 단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특히 저 상중하를 3개년을 나눠서 보면 계속 상에 있는 놈이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W나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해 높고 한 해 낮고 한 해 높고 이러는 과도 있어요. 이런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집 단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거를 상중하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관심 있는 A라는 모집 단위만 딱 보고 그 모집 단위가 50% 컷이 얼마고 70% 컷이 얼마니까 우리 애는 얼마니까 안 돼 이러고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저거를 상중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보고 내가 목표로 하는 모집 단위가 중간쯤에 존재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중간쯤에 존재했는지 재작년에도 중간쯤에 존재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계속 중간쯤에 존재한다. 그럼 올해도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중간쯤에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뭘 들었더니 제일 윗단에 있는 어떤 학과가 내신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이게 어느 정도면 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상중하로 나누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건 50%와 70%의 간격을 보시는 거예요. 50% 컷과 70% 컷 사이에 저 간격이 넓게 존재하는지 좁게 존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게 이제 교과 전형을 볼 때와 종합 전형을 볼 때가 좀 다른데 교과 전형을 볼 때 저거의 의미는 밀집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종합 전형인데 50%와 70%가 넓어요. 그러면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이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 성적이니까. 뭔지 되셨어요? 근데 이게 좁다면 뭐예요? 그냥 교과로 뽑는다는 거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이 50%와 70%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뒤로 가도 애들이 촘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뒤로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듬성듬성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데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럼 이게 촘촘한 데를 쓰는 거예요? 벌어져 있는 데를 쓰는 거예요? 벌어져 있는 데를 써야 뭔가 변수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3년치 융합 그러니까 학부 모집이 계열 모집이거든요. 3년치 계열 모집을 이렇게 어디가 결과예요? 저게 어디가 결과 70% 컷이에요. 제가 아까 뭐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상중하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몇 개 블럭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저 표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다르실걸요? 무슨 차이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는 항상 맨 위에 있잖아.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뭐 몇 점대에 시작하든 사과는 맨 위에 있죠. 근데 근룡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이때 경쟁률보다 높더라. 무슨 말인지는 되셨어요 지금? 근데 또 이때 경쟁률보다는 이때 경쟁률이 높더라. 그래서 만약 저게 경쟁률에 따라서 결과가 저렇게 바뀐 게 맞다면 올해 글로벌 융합을 지원할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 실시간 경쟁률을 따져가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사과는 계속 어쨌거나 맨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3년치를 나눠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어디서 끝나든 인문과학 계열은 맨 마지막이야 항상. 2.9선에서 끝날 때도 마지막. 3점대로 끝날 때도 인문과학이 마지막이잖아. 그럼 올해도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건 뭐 모집 인원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요소가 있긴 하죠. 저 때는. 그러니까 저렇게 나누어서 보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행복하시잖아. 저는 최소 50개 이상을 저렇게 봐야 되는데. 한 10몇 개만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50개를 인문자연으로 나눠서 보면 100개가 넘고요. 그걸 전형별로 나누면 300개가 넘어요. 그래도 이거 좀 낫지 않으신가? 그래도 저렇게 나눌 수 있다. 또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이 융합형이고 오른쪽이 탐구형이에요. 전 어디가 입결 공개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추가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차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차이? 네. 근데 보면 동일한 모집단인데 대체로 융합형과 탐구형 중에 어디가 더 차이가 커요? 탐구형이 차이가 더 크잖아요. 대체로. 반드시는 아니고 대체로. 되셨어요? 그러면 탐구형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여기는 1.88인데 여기는 1.88인데 여기는 2.1이니까 여기가 내신이 낮고 우리 애가 내신이 낮으니까 여기를 쓸 거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종합전형을 누가 그렇게 써요. 그렇게 종합전형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1.88에 1.93이어서 0.0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얘는 2.19랑 2.34에서 0.15니까 활동을 좀 더 많이 보는 게 어느 쪽이단 말이에요. 탐구형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내신보다는 활동이 조금 더 많으니까 뭐에 적합하겠구나. 탐구형에 적합하겠구나 라고 해서 탐구형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져도 두 번째가 훨씬 후회가 적어요. 첫 번째 그냥 내신이 낮으니까 쓴 것보다 그런 추론을 통해 쓴 게 훨씬 더 후회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념인지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대학 안에 전형이 두 개 있으면 반드시 저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죠. 얘네 다 예외잖아 지금. 예외 색깔 칠해놨잖아 제가. 그러면 2023학년도에도 쟤네 학과들은 저렇게 차이가 있었는지. 자, 이거의 응용 버전으로 가면 전년도 융합형은 면접이 있었고 탐구형은 면접이 없었어요. 전년도. 그럼 우리가 면접이 있으면 면접으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면접이 있는 융합형의 격차가 더 뭐 해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였잖아요. 근데 올해 면접이 탐구형으로 넘어가거든. 그럼 저 와중에 탐구형은 면접까지 들어오니까 저게 더 뭐 할 거란 말이에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예측이란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 가셔가지고 여기는 1.91, 2.06이 50%, 70% 컷이었습니다. 그런 거 듣고 오지 마시고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 혼자 집에서. 얘네는 격차가 왜 0.15고 쟤네는 0.05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들어야지. 그걸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려고 컨설팅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안 하니까. 저 이제 안 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은 시간과 돈 들여가면은 그런 거 들으시러 가셔야지. 기껏 가셔가지고 50% 컷이 얼마고 70% 컷이 얼마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가세요. 이걸 뭐 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고 나서 만족스러운 사람이랑 안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대학 내에서 이렇죠. 자, 예를 들어 이 두 개 대학이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과를 모았어요. 별로 감동 안 하시는구나. 어제 제가 올해 하는 첫 수의 설명회라 PT가 없어가지고 PT 만드느라고 제가 오죽하면 센터장님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저 오전까지 드린다고 어제 밤새 이거 하느라고 눈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 자, 됐어요. 자, 저기 보면 쟤네는 전자전기예요. 성대는 보이세요? 예, 얘네는 그냥 전기공학과고. 전자학과랑 전기학과랑 달라요. 예, 그래서 저긴 전자전기고 여기는 전기공학과니까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저기는 글바메고 여기는 바이오메디컬이니까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걸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냐면 보통 대체로 한양대가 더 높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의 낮으니까 성대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뭘 보는 게 필요하다고. 50%과 70% 차이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 자, 이렇게 보면 차이를 보면 대체로 어느 색이 커요? 대체로 파란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훨씬 더 최초 50%까지 높게 형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에는 격차가 50% 70% 격차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자락 가면 더 뭐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양대는 학생부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을 보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뭔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경영을 보면요. 경영이 아니다. 어제 볼 때 뭐였더라? 어제 열심히 봤는데. 제 건축학과를 보시면 건축학과 50% 컷을 보면 찾으셨어요? 건축학과 50% 컷은 한양대가 더 높죠. 맞죠? 근데 70% 컷은 성대가 더 높잖아.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대는
낮게 시작했지만 여기가 간격이 좁으니까 70%컷이 뭐에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한양대는 높게 시작했지만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 가면은 80% 90%로 가면 이게 더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 두 개의 차이를. 그러니까 저거를 같은 대학 안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 애는 교과가 훨씬 더 탄탄하고 교과 경쟁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은 어렵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거든. 그냥 우리는 내신이 뛰어난 애야. 그냥 이런 거. 되게 슬픈 얘기를 하나 할까요? 많은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학생부는 좋대요. 누가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학생부가 좋은 건요,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예요. 우리 애가 좋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경쟁하는 아이들의 학생부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학생부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길 가도 좋으냐가 핵심인 거지. 근데 거길 가도 좋은 거를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 아무도 모르지. 누가 지원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학생부는 좋은데요, 이 말이. 그거 완전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 믿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여러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저런 숫자인 거고.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저 차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결은 이걸 보는 건데요. 충원 합격 순위를 보는 건데 저것 때문에 어디가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저 충원 합격이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총 합격자 숫자로 돼 있고 어떤 학교는 저게 뭐 예비 순번으로 돼 있고 어떤 학교는 저게 그냥 추가 합격으로 합격 등록한 아이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명을 뽑는데 20번까지 예비를 받았으나 최종 등록은 3명만 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초합 중에 등록한 애가 7명이야. 그럼 3명 자리가 폈잖아요. 그 3명 자리를 계속 돌렸는데 20번까지 갔어. 그러면 충원 합격한 애는 총 몇 명이야? 3명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다 3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3이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 거야? 20번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어제까지 성대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 10명 모집에 20번까지 갔으니까 30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성대가 그렇게 했어요. 성대가 제가 확인한 성대의 입학처 확인한 건 최초로 성대가 받은 공문에는 총 합격자 수를 쓰라고 돼 있었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성대가 작년 엄청 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면 최초합 인원이 다 들어갔어. 성대 또 모집단이 크잖아. 막 100명씩 뽑는데 200명 돌았어. 그럼 300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저기. 그러면 3배가 돌았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빅마우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계세요. 보도자료 많이 내시는 분. 네, 그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성대가 작년에 많이 돌았다 해가지고 성대가 화가 나서 대기업에 항의를 한 거죠. 너네 이렇게 통일을 안 시키냐. 그래서 대기업이 어제까지 다시 입력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원 순위로 다 입력할 겁니다, 대학들이. 그러니까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는 엄청 줄겠죠. 그러니까 충원 합격 순위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이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 충원률을 중심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저 맨 위에 국문과 한번 보세요. 국문과. 찾으셨어요? 예, 국문과 4명 모집에 8명으로 적혀 있죠. 예, 예. 건대는 이게 건대 자료인데 건대는 저게 충원 순위가 맞아요. 예, 건대는 충원 순위가 맞습니다. 충원 순위가 맞기 때문에 저게 4명 모집인데 8번까지 돌았다는 뜻이에요, 저게. 되셨나요? 근데 이제 등록은 4명밖에 안 한 거죠. 왜냐면 모집 정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자꾸 8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시는데 숫자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200%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8명 숫자가 아니라 뭐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200%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올해 건대 국문과는 3명 뽑거든요. 그러면 3명 뽑는데 8명 추합이라고 원서를 쓰면 11등까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면 9등까지만 붙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반드시 충원율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학교가 충원율로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거를. 그러니까 충원율로 확인을 해야지 저거를 인원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건대는 왜 갑자기 국문과를 4명 뽑다가 3명 뽑아요, 교과 전형에서? 무전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적으로 자 이건데 이 차이 보세요. 이게 왼쪽이 2025고 오른쪽이 2024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교과 전형입니다. 경희대 교과 전형에 뽑는 인원이 여기는 막 12명씩 줄어 있고 막 저기 18명 줄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네. 이따가 박창호 쌤께서 이렇게 무전공 모집 쫙 리스트업 해주실 거예요. PT에. 많이 찍어 가세요. 안 찍어도 되는구나. 여기 자료집에 있구나. 자료집에 있어요. 자료집에 있는데 여기에 경희대는 무전공을 2개로 뽑거든요. 자율 전공하고 자유 전공.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율 전공 있고 자유 전공이 있어요. 자율 전공은 국제 캠퍼스고요. 자율 전공은 서울 캠퍼스예요. 그러면 근데 서울 캠퍼스는 원래 자율 전공이 있었어. 원래 있었으니까 그 자율 전공이 전부 다 합쳐서 49명인데 원래 있었던 인원이니까 증원된 인원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빼도 돼, 몇 명. 다른 모집 단위에서. 뭔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딱 저기서 숫자가 적거나 0이라고 돼 있는 데는 다 서울 캠퍼스야. 되세요? 근데 경희대 공대는 어디 있으니까? 국제 캠퍼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 공대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187명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공 같은 데는 18명이나 줄이는 거지. 왜? 자전을 해도 기공에 오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전으로 들어와서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하면 기공을 선택하는 애들은 있을 거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학과는 안 갈 것 같으면 그 학과는 그 축소 규모를 뭐 해놔야 돼? 줄여놔야 학과가 운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 무전공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게 저런 거예요. 그래서 무전공은 이따가 그 자료집 보시면 박창호 선생님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가지로 무전공은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져 있고 대학 내에 전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데가 있고 특정한 단과 대학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 특정한 단과 대학 안에만 선택이 가능한 걸 우리가 광역 모집이나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보셨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자유 전공은 국제 캠퍼스 안에서만 선택 가능하고 자율 전공은 서울 캠퍼스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 캠퍼스 간 교차가 좀 안 돼요. 근데 어떤 대학은 또 캠퍼스 간 교차가 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게 되게 중요해. 입학 이후 선택 가능 전공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 쓰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전 쓰실 때.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건대 수시 모집 현황이 이런데 맨 위에 2줄을 보시면 둘 다 자유전공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에는 KU 자유전공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은 문과대학 자유전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이 문과대학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KU 자유전공은 모든 대학 전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 요강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문과대학 자유전공으로 들어오면 다 좋은데 어디는 선택이 안 된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문화 콘텐츠 학과는 선택이 안 된다고. 애들이 저걸 대학교 1학년 말에 알아요. 응? 대학교 1학년 말에 자 2학년 올라가서 전공 선택할 거 쓰세요, 써내세요. 그러면 미디를 써내는 거야. 그럼 조교가 와서 넌 미디 못 가. 왜? 너는 문과대학 자유전공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막 사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제서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KU 자유전공으로 오면 갈 수 있어. 문콘이랑 미디어를 갈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어떤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아까 입결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입결을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저렇게 좀 적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입결 뭐 평균 등급해서 뭐 50%, 70%, 그다음 가천대처럼 90% 컷을 발표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90%. 근데 저거는 저기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인데 요 부분 여기 최종 등록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입결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위에 표에 고대를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고대 앞에 70% 컷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63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오른쪽 끝에 갔더니 70이라고 돼 있고 1.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네. 근데 요거는 유튜브 자료고요. 저 1.6은 유튜브, 고대 유튜브, 입학처 유튜브에 보면은 그 똑같은 학과를 1.6이라고 70% 컷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어디가에는 1.63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어디가는 최종 등록자 기준이고 고대 유튜브는 총 합격자 기준이에요. 빨리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10명 모집에 추가로 20명이 돌았어. 그럼 총 합격자 몇 명이야? 30명이잖아요. 30명이 70%면 21등이잖아. 그 21등의 점수가 1.6이라는 뜻이고 어디가 발표 자료는 30명이 붙었든 40명이 붙었든 등록한 애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 10명 중에 몇 번째? 7번째의 점수야. 그 당연히 두 개의 점수가 다른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총합격자하고 최종 등록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아니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보고 쓰는지는 아셨으면 좋겠다고. 뭘 보고 쓰는지는 알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총합격자 기준의 70% 컷이 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추합 인원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최종 등록자 기준은 추합 인원이긴 하지만 그중에 뭐한 애들만 나오는 거니까. 등록한 애들만 나오는 거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를 최소 2년치, 최소 2년치 또는 3년치. 예.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저희 학부모 밴드가 있어요. 예, 이투스 학부모 밴드가 있는데 이투스 학부모 밴드에 오셔가지고 저기 저 PDF 파일이 있으니까 저거 다운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입결을 쓰고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서초 지역의 그런 얘기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저렇게 해서 대학을 몇 개를 남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12개로 시작을 했어요. 12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12개 중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몇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우고 저게 이제 반드시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무조건 다 쓸 거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장의 원서를 쓰는데 6장의 원서 중에 2장은 꼭 쓸 거다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2장을 정하는 거예요. 8월 말까지. 그 2장을 뭘로 쓸 건지. 그리고 4장은
A는 뭐와 뭐, B는 뭐와 뭐, C는 뭐와 뭐, D는 뭐와 뭐로 쓸 거다를 8월 말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수시 지원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이 하나거나 유동이 5개거나 뭐 고정이 4개거나 유동이 2개거나. 그러니까 저 4개 고정이 4개고 유동이 2개라면 저 4개는 9월 모평을 아무리 못 봐도 뭐 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4장을. 근데 9월 모평 결과에 따라 저 2장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걸 8월 말까지 하셔야 된다. 8월 말까지. 저 개수가 몇 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0이 있으면 안 돼요. 0이 있으면 안 되고 저거를 정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저거를 정하고 이제 유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고정 3개, 유동 3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장은 무조건 쓸 거고 나머지 3장은 아직 유동적이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3장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야. 저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야. 저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야가 필요하다고. 뭔 얘기인지 되셨어요? 저거를 8월 말 이후에 다시 고민하면 안 돼. 8월 말에 고민이 끝나 있어야 돼. 이거 중에 하나를 쓸 거야. 근데 나중에 상황 보고 쓸 거야. 뭔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고르는 거를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수시 지원 희망 대학군을 고르는 거를 7월 말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한 대학을 15개 정도 고르면 되죠. 그렇게 고른 다음에 제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8월 한 20일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겨놓으면 뭐 8개가 남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8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3개는 쓸 건데 5개는 미정이다. 그럼 5개는 조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걸 나눠서 하는 거를 8월 말까지 하고 9편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거 결정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계속 글자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저게 제가 생각하는 수시 지원의 가장 중요한 2개 원칙입니다. 후회를 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 쓰지만 아래로도 쓰는 거예요. 되셨죠? 아래로도 쓰는 겁니다.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도 쓰는 거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저 못 맞추는 전형을 쓰세요. 쓰고 맞추라고 하라고 얘한테. 아마 등급합이 막 5개 모자란데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 등급합이 1-2개 정도 모자란다. 예를 들어 등급합 6인데 우리가 등급합 8이다. 그럼 쓰고 맞추라고 하라고. 그럼 수시 다 안 돼도 지금보다 잘 가겠지 대학을. 그렇잖아요. 원서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저 못 맞추는 대학을 하나를 쓰세요. 꼭.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예,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